안녕하세요. 보담 쓰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담철학원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무토일간에 대해서 을사년 그 운세를 말씀드려볼까 해요. 최근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무기토일간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갑진년부터 시작되는 운세가 재물을 압박하는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못 써서 못 먹고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재물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전처럼 못 쓰고 산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2022년 이민년이 되죠. 무토 기토 일간들한테는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기회를 맞이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문서를 잡아서 기회를 얻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2022년에 무리해서 투자라든지 매매라든지 코인 주식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했다면 언제 문제가 나타나느냐? 갑진년에 나타나는 올해 안 나타나면 언제? 내년까지도 재물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문서화한 것 때문에. 그러면 문서화를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빡빡할 수는 있어요. 자금을 융통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버는 거는 똑같이 벌더라도 내가 많이 쓸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자로 나간다던가 투자를 했는데 원금 회수를 못하고 있다던가 갑진을사 다 문서운이 좋아지는 시기니 기회를 잡을 것 같이 올 수 있는데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거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항상 신중히 해야 된다. 내 재물은 마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면서 써야 되고 지출해야 되는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를 또 알아볼 수 있어요? 영역이라든지 구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당연히 확장하는 운이죠. 왜냐하면 문서를 잡고 싶으니까 기회가 온 것 같으니까 무리해서 하면은 내 재물은 점점 말라간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8글자 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무토일간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재물적인 흐름이 상당수 답답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됩니다. 일주별로 설명은 드릴 텐데 그 전에 요것만 보고 갈게요. 일간이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에 있다면 양의 영역에 있다고 해요. 실속보다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내가 가진 게 많던 적던 잘 빼입고 다녀야 되고 외관적인 모습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얘네들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간목, 병화, 무토는 양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을목, 정화는 음간이라고 부릅니다. 갑병무는 일을 벌려서 잘 될 때는 확 잘 되고 안 될 때는 확 안 될 수 있어요. 극단에 치우칠 수 있는 게 3개입니다. 양의 영역에 있지만 음의 운동을 하려고 해서 이 중에서도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것들은 을목하고 정화라고 보시면 돼요. 무토 다음부터 있는 게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음이라고 해요. 음에서 양인 애들이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죠.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음에 치닫는 거는 이렇게 3개다. 이쪽은 실속을 훨씬 중요시해요. 겉모습 신경 안 쓴다기보다 내 내면을 닦거나 원래 가진 게 많으면 이런 게 훨씬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속파가 이쪽에 간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의 영역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경금이나 임수는 그런 중에서도 양의 활동을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토일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큰 산이에요. 겉모습 보여지는 거 이런 거 중시할 수 있어요. 굵직굵직하게 잘라서 보는 거에 훨씬 맞는 게 무토일간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무토일간한테 을사년이 온 건데 첫 번째가 재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물이죠. 영역이 됩니다. 무토일간들은 내년에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1순위로 생길 수 있는 게 영역.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 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자리의 이동이 생기는 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게 무토일간이다. 갑진년부터 이미 내 자리나 영역, 재물에 대한 변화들이 생겨 있는데 을사년에 더해지는 거다. 갑진년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을사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성운으로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서를 잡는다고 했죠. 좋게 보면 신중해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되고 행동을 5번 할 거를 1번, 2번으로 줄여버리는 게 인성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쁜 건 아니죠. 큰 화를 입을 수 있는데 안 입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토일간이 을사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다 정도가 보이실 거예요. 나한테는 목급토가 되니까 정관이 되죠. 그리고 얘는 편인이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편인이 지지로 왔어요. 천간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혼자만 작용하지 않아요.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모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인이라는 운이 들어왔지만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편인 운에는 유심히 봐야 되는
되는 게 건강적인 부분을 말을 했어요. 일간을 생하는 게 인성입니다. 인성 안에 편인이 존재하는 거고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식상이 있는 거잖아요. 일간을 지키는 가장 좋은 최고의 수성이 식신입니다. 근데 편인은 식신을 막아요. 왜 식신을 최고의 수성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편관이라는 친구를 얘가 못 살게 굴어요. 위협 같은 거예요. 일간한테는 관을 잘 쓴다면 내가 권력을 잡는 힘이 되지만 잘 쓰지 못할 경우에는 쪼그라들 수 있고 힘들 수 있거든요. 편관의 힘을 식신이 눌러준다. 식신이 제살한다 그러죠. 이 편인이라는 친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편인 도식이 된다. 밥 잘 먹어서 튼튼해야 되는데 편인이 와서 밥을 못 먹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에 집중하거나 전문화되거나 특화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일간을 괴롭히고 하려는 걸 지체시킨다는 면에서는 답답하실 수 있는 운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이 왔다라는 거는 갑진년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갑진년에 따른 편관이 왔다가 정관으로 변화된 거죠.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면 형태가 변할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는 영업 파트에서만 일하는 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내근직이라든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너져서 안 좋다 그러면은 무토 기토 일간 남자가 여자친구랑 안 좋다고 헤어지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인연이 약해지고 별로 안 좋아지는 시기 이런 때는 같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여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잘 이해해 줬던 사람들도 그걸 이해하는 게 어려워지는 시기에 올 수 있다고 지금을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되겠다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인성운이기 때문에 스스로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사주를 보지 않더라도 뛰어난 사람들은 촉감이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움츠려야 할 때 어깨를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움츠려야 할 때인데 나는 잘났어 하면서 어깨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땅을 파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땅을 굉장히 열심히 파봐요. 깊이를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재물운이라든지 좋지 않다고 할 때 그리고 행동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때는 움츠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무진부터 보겠습니다. 재물과 관련된 게 굉장히 답답해지겠다. 회사에서의 내 자리라든지 머물고 있는 공간이 협소해지거나 축소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사가 수기를 완전히 막았죠. 이러면서 인성만 굉장히 강해진 거죠. 생각이 많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현실에서 재물을 만들어 가거나 내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에는 어렵다.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만히 앉아서 혜택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여유롭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더 답답하게 느끼냐면 백호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답답함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자. 다음에 무인일주가 되겠네요. 임목에서 토가 화토동법이기 때문에 장생을 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목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토를 극하는 편관의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장생해서 강하다 표현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지지의 편관이라는 친구가 안에 무병갑이라고 해서 병화를 담고 있습니다. 편관이 이렇게 와서 편인을 달고 있는 거고 요게 나한테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인상생을 하는 사주예요. 일주만 가지고 본다면 위험하고 힘든 일 남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런 일에 원래 적합한 사주예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나 권력적인 형태 집단에서 일하는 게 잘 맞다. 그리고 살인상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회피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면서 습득하고 힘들어도 이겨내야 그릇이 커진다. 그릇이 커져야 나중에 큰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살인상생을 하고 있는 사주들을 나중에 보면 그릇이 커져 있어요.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일주라고 보시고 특히나 얘가 뭐가 엉망이냐면 인신축나죠. 신유가 엉망이 됩니다. 무인일주들은 만약에 식신이나 상관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다고 해도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다른 쪽으로 빠지지 말고 직장생활이나 조직에 속해서 일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굴곡이 별로 없어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면 굴곡 생긴다. 인생에서 해라 하지 마라를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하는 자영업이라든지 자유업을 선택했을 때 조금 힘들 수 있는 거고 원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조직체에 속해서 활동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지금 이렇게 을사년이 온 건데 정관이 왔고 편인이 왔어요. 편관 편인으로 살인상생을 원래 하던 것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을사년에는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잘 수용하면서 해 나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형살이 드러나는데 인사가 형이 되니까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급할수록 조심해야 된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자꾸 맡기는 거를 다 수용하는 거는 조심하자. 괜히 떠맡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나한테 영향이 올 수 있으니 급하게 내가 받아들여서 다 해야 될 것처럼 하는 것만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무자일주가 되겠네요. 일지에 정제가 있다. 자신의 재물에 대한 압박이 되게 센 일주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여자를 압박할 수 있어요.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품 안에 넣어놔야 된다거나, 그래서 돈이라는 것도 내 품 안에 들어오면 쓰기 애매할 수 있는 게 무자일주들입니다. 무자일주인데 돈 잘 써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주변 글자가 이 자수를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래 무자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것, 내 것을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을사년이 왔죠. 자수를 풀어내는 인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문서 살만한 운에 적합하게 잘 들어왔다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지키고 있었던 자수라는 것을 사화가 끌어낸다. 바깥쪽으로 나오게 끌어내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암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수 안에 개수가 들어있고 무경 병인데 화토동법으로 사화에서는 무토나 병화가 둘 다 걸록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암합이 됐으니 겉으로는 돈을 안 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남 몰래 돈이 풀린다라는 의미. 이번에 정말 괜찮은 주식이 나왔는데 너 한번 해볼래?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 자신의 재물을 꽁꽁 묶어두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좋은데, 인성운이 들어왔다고 함부로 재를 다루게 되면 쪼들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술일주예요. 비견이고 무진도 비견이에요. 무진은 백호살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강한데 술토라는 거는 토의 힘이 강한 사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2운석만 보더라도 무진은 관대지에 놓여 있습니다. 몸도 씻고 나서 허리띠를 차는 거죠. 잘 알던 잘 모르던 일단 힘은 있습니다. 근데 무술은 묘지에 들어가 있어요. 간여지동이기는 한데 본인의 모습을 묘지에 갖다 넣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은 약합니다. 자신의 고집이 없는 게 아니라 꺾을 수 있다. 이 정도를 보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을사년이 온 거죠. 사술은 원진입니다.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해가 오래겠구나. 얘는 섣불리 문서 잡으면 안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차라리 충이 나서 깨지면은 해결이라도 되는데 내년에 잡게 되면은 해결도 안 되고 답답함만 계속 이어지겠구나. 결과를 아무리 예상하고 해도 내 뜻대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내년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무술일주는 진사가 공망이에요. 사화가 있죠. 추진하고 싶었던 일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결과가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공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물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 차지도 않고. 공망이 걸려 있는데 공부를 잘했다? 노력 엄청 한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해봐야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 진짜 죽으라고 할 거 아니면 공망 걸려 있을 때는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일주가 돼요. 식신을 달고 있죠. 재능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주가 된다. 저는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재능이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병신도 문창기인이 달려 있었어요. 병지에 놓여 있고 편제라는 거, 얘는 식신이라는 거, 이게 다른 거고, 똑같이 얘도 문창기인을 달고 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안에 뭐가 장생하고 있다? 임수가 식신이라는 활동을 꾸준히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영업이나 자유업, 프리랜서도 포함이에요. 남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능력껏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게 무신일주가 돼요. 이런 무신일주한테 을사년이 온 거죠. 사신이 합이 되면서 형이 되니까 변화를 준 거예요. 형이 있으니까 급한 거는 조심하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던 일에 대한, 내가 하던 행동에 대한, 내 모습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겠다. 마지막으로 무오일주죠. 정인이에요. 토일간들은 토만 가지고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오화로 단련된 토는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어요. 정인까지 잘 들어와 있으니 내면부터 잘 다져가는 일주라고 보셔야 돼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무오다. 특히나 오화라는 곳 안에는 기토가 들어있는데 나한테는 겁재죠. 타인과 내가 협력해야 될 때는 잘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때는 좀 물러서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무오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한 걸음 빨리 나아가야 되겠네요. 저 사람이 약점이라든지 아픈 데를 알아서 공격해야 내가 살겠네, 이런 생각들을 원체 많이 할 수 있는 게 무오일주다. 자기 스스로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인성이 굉장히 과하게 왔네요. 5화 하나로 충분한데 4화까지 옴으로써 인성이 혼잡이 됐죠.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기가 강해서 생각도 많아지게 될 거고, 재라는 영역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도피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무덤 파고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힘들 때 계속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나올 때 엄청 힘들어요. 조금은 타인한테도 맡겨보고 쉬엄쉬엄 하자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토일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다. 원래 적극적으로 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 무토일간이라면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을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왔다면 갑진을사년은 나한테 그렇게 좋은 운의 흐름은 아니라, 이럴 때는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무토가 을사년을 가게 되면 편인이라는 생각이 온 건데, 사화는 금을 보고 간다고. 자신의 목적이 지금 생각해도 된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고 답답해도 생각만으로 괜찮다고요. 열심히 생각하고 정리하면 이게 언제 나타나요? 금이면 병호, 정미, 무신, 기유, 이렇게 되잖아요. 슬슬 나타나려는 게 이때다. 생각했던 것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언제라고? 요때라. 식신이 장생지에 놓인다. 이때도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인성대운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잘 안 되니, 이럴 때 잘 고민하고 결과를 이때부터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고 다 잘 돼야 될 것처럼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쉬어갈 때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뭐가 장생지에 놓여요? 재죠. 활동을 한다고 했고 재물로 넘어갈 텐데, 문제는 비경 겁재운이다. 크게 벌리면 안 되겠네요.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별로 정리를 했고, 다음번에는 기토일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